벚꽃 야담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벚꽃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어느 고을에 절세미인 15세 초아가 살았습니다. 초아는 사대부 집안에 태어난 호판의 여식이었답니다. 호판은 항상 청렴결백한 선비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호판의 집안이 몰락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국고를 회수하는 중간에 호판이 황금 불상을 가로챘다는 것이었답니다. 헌데 사원부에서 호판의 집무실과 집안을 다 조사를 해보았지만 어디 하나 단서될 만한 것을 찾을 수는 없었죠. 감사하는 사원부에서는 호판의 집이 생각보다 너무 검소하여 감찰하는 입장에서 미안할 정도였으니까요. 허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호판이 잠시 보관하라고 명이 있었다며 황금 불상을 2명의 사내가 무겁게 들고 왔습니다. 아기가 척척 맞아 떨어졌고 왕의 눈에는 호판을 찍어내기 위한 계략으로만 보였던 거죠. 증거물과 증언이 나온 이상 호판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만 했답니다. 호판은 친구인 대사원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한영, 한 가지 조사를 해줄 수 있겠는가? 무엇인가? 자네의 결백이 증명이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네. 고맙네 친구. 그동안 좌상이 국고를 중간에 빼돌리는 것 같아 내가 알아보고 있었지. 허나 좌상이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있었네. 그러니 혹시 나한테 일이 생긴다면 좌상의 만행을 밝혀주게. 나 역시 좌상의 움직임이 수상하여 눈여겨보고는 있었네. 허나 나 역시 이렇다 한 것을 아직 찾지를 못하였네. 그리하여 호판은 친구인 대사원 한영한테 그동안 좌상에 대해 조사한 자료를 전달하고 집으로 갔죠. 대문을 들어서니 어디선가 피 비린내가 났답니다. 호판은 놀란 심장을 다독이며 안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은 죽어 있었고 아들 방으로 들어가니 아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별채에 들어가 초아를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호판은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희미하게 초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아는 동무들과 놀다 늦게 들어오게 되었고 혼이 날까 무서워 개구멍으로 들어와 장독대에 숨어 집안 분위기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별채로 다급하게 들어오셨고 뒤에서 화살이 날아와 아버지의 등에 박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초아는 나오려는 비명을 손으로 입을 막고 장독대 깊숙한 곳에 숨어 떨고 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아버지의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초아는 주위를 살피며 아버지한테 조용히 갔답니다. 아버지, 어서 일어나세요. 여기는 위험합니다. 어서 일어나 저와 함께 피해요. 호판은 힘겹게 고개를 들어 딸인 초아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아가 살아있어줘서 고맙구나. 어미가 가는 절에 호담 스님을 찾아가거라.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거라. 호판은 힘겹게 무언가를 꺼내 초아한테 주었답니다. 너의 신분을 꼭 숨기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말거라. 내 딸 초아야, 어서 가거라. 그렇게 말을 하고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죠. 초아는 그 집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가 계신 안방에 들어가니 어머니도 쓰러져 계셨답니다. 초아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안고 말을 하였죠. 어머니, 제가 꼭 원수를 찾아 똑같이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 제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곳에 가셔요. 그렇게 초아는 가족과 이별을 하고 살수의 눈을 피해 개구멍으로 조용히 나갔습니다. 밖은 어두웠으며 초아의 나이 15살, 칠흑 같은 어둠을 이겨내기에는 어린 나이였답니다. 허나 초아의 가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으며 지금은 어둠 따위를 무서워할 여유가 없었죠. 그리하여 아버지가 알려준 호담 스님을 찾아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고 또 다른 소리도 들렸답니다. 사람 살려. 거기 누구 없어? 여보시오. 여기 사람 있어. 초아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갔죠. 움푹 들어간 곳에 사내 한 명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아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초롱불을 들어 확인하였답니다. 젊은 사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힘겨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긴장대를 내려주고 사내가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였죠. 사내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꼭 갚겠습니다. 이곳은 위험하니
저를 좀 부축해 주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초아는 사내를 부축하고는 걸었습니다. 낭자, 이름이 무엇이오? 제 이름이요?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호판대감 댁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기에 쫓아왔사오다 일이 되었소. 아마도 칼을 잘 쓰는 걸 보니 살수이였던 것 같소. 저는 아소입니다. 저는 대사원 둘째 아들 이수입니다. 초아는 이수의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려왔답니다. 헌데 이 늦은 밤에 어찌 낭자 혼자 산속에 오게 된 것이요? 급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 있다 보니 이렇게 서로 만나 다행입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요. 그렇게 초아는 이수를 부축하여 호담 스님이 있는 절에 오게 되었답니다. 호담 스님 계신가요? 이 밤에 누구요? 호담 스님은 방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아니, 아씨,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초아는 옆에 이수가 있어 말하기 난처했습니다. 그리하여 호담 스님은 다른 스님을 시켜 이수를 치료하게 하였답니다. 그리고 초아를 방으로 안내했죠. 초아는 아버지가 주신 것을 호담 스님한테 드렸고 호담 스님은 놀란 얼굴을 하고는 글을 읽어 내려갔답니다. 호판이 남긴 글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호담 스님, 제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이 글을 호담 스님이 보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믿을 수 있는 분은 호담 스님이십니다. 제 가족이 살아서 호담 스님을 찾아가거든 보살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좌상이 저를 조정해서 찍어내려 합니다. 호담 스님께 알려드린 그곳에 제 가족을 아무도 모르게 보내주세요. 초아씨, 내일 호판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은 주무시고 내일 새벽 일찍 가시지요. 그렇게 호담 스님은 방에서 나갔답니다. 초아는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가 되어 쏟아졌습니다. 밖에서 초아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수였죠. 이수는 초아의 방문 앞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며 초아의 눈물이 멈추길 기다렸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초아의 울음은 멈추었기에 이수가 마루에서 말을 하였습니다. 아소낭자 다 울었으면 잠시 나올 수 있습니까? 초아는 빠꾸미 문을 열고 마루에 나와 앉았답니다. 아소낭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리 슬피 울었던 것이요? 초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을 보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초아한테 더 이상 물어볼 수는 없었죠. 한편 좌상은 호판 가족들을 죽인 살수에게 화를 내며 말을 하였답니다. 내가 분명 한 명도 남김없이 죽이라 하지 않았느냐? 저도 호판 죽이고 호판 여식이 보이지 않아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은 사내가 튀어나왔지요. 그 사내의 무예는 보통 무사들과는 달랐습니다. 그것도 자랑이라 말하는 것이냐? 계집아이라 무엇을 어찌하지는 못하겠지만 찝찝하구나. 사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호판을 아는 사람이 확실하다. 좌상은 청나라의 황실과 손을 잡고 서로 필요한 물품들을 비밀리에 오갈 수 있도록 국고를 빼돌려 청나라에 뇌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년간 공들인 계획을 호판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녀 귀찮게 되어 죽였던 거죠. 좌상은 다음 달부터 청나라에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은 자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막강한 힘을 가질 생각에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답니다. 그리하여 왕도 자신 소나귀에 넣고 주무를 생각을 하니 아주 기분이 좋았던 거죠. 한편 새벽이 되어 호담 스님은 아무도 모르게 초아를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루를 걸어 당도한 곳은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이었으며 마을은 고즈넉하고 아담하게 보였답니다. 집에 당도를 하니 정원에는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수국, 라일락, 채송화 등이 피어 있었죠. 초아는 정원의 꽃을 보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오라버니가 생각이 나 마음과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호담 스님은 초아를 데려다 주고는 걸음을 재촉하여 어느 기와집으로 들어갔죠. 그곳은 바로 좌상댁이었습니다. 호담 스님도 좌상이 심어놓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 고을의 부인들은 호담 스님의 자애로움에 감탄하여 호담 스님이 있는 절에서 불공을 드렸고 가정사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호담 스님과 상의를 했답니다. 그렇다 보니 좌상은 호담 스님을 통해 조정에 있는 대감들의 가정사까지 파악할 수 있었죠. 그리하여 호담 스님은 초아가 어디에 있는지 좌상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좌상은 살수를 다시 불렀답니다. 이곳에 가면 호판 여식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하고 그 길로 너는 잠시 숨어 있거라.
그리고는 돈을 묵직하게 건네주었답니다. 살수는 그 길로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 초아가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하였죠. 살수는 더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며 초아의 방을 확인하였답니다. 초아의 방에 불이 꺼지고 같이 사는 머슴과 할미 방도 불도 꺼지고 살수는 모두 잠들었다고 생각할 때쯤 초아 방으로 들어가 이불에 누워있는 초아를 칼로 내리 꽂았습니다. 헌데 이불에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살수는 급하게 밖으로 나와 주변을 찾아보았지만 초아는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살수는 말을 타고 초아를 찾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소낭자 보았습니까? 호판댁에서 나온 살수입니다. 초아의 몸은 부들부들 떨렸죠. 혹시 낭자가 호판대감의 따님인 초아낭자이십니까? 초아는 그 누구도 믿지 못할 지금 이수 또한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내가 은혜를 갚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믿으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 말고는 낭자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절에 있을 때 이수는 잠이 오지 않아 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호담 스님과 다른 스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내일 새벽에 난 호판 여식과 함께 길을 떠날 것이다. 내가 2일 후에도 도착을 하지 않는다면 네가 좌상한테 가 이곳에 초아가 있다고 알려주거라. 호담 스님은 말을 하고는 무언가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수는 호담 스님도 좌상의 사람이라 생각이 드니 초아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하여 호담 스님과 초아의 뒤를 쫓아갔답니다. 호담 스님이 떠나고 이수는 초아한테 가서는 호담 스님의 실체를 말해주었습니다. 헌데 초아는 아버지께서 부탁드린 호담 스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수는 자신의 말을 조금도 믿어주지 않아 답답하였답니다. 그렇다고 초아 혼자 놔두면 죽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단 확인을 하고 나서 믿을지 말지는 알아서 하라고 말을 하였죠. 그리하여 초아는 방으로 들어간 후 불을 끄고 뒷문으로 나와 이수와 숨어 지켜보았답니다. 그때 살수가 칼을 들고 초아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호담 스님도 좌상의 사람이라 확인이 되니 복수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그리하여 초아는 이수와 짐을 챙겨 길을 떠났습니다. 이수는 자신이 훈련 받았던 곳에 초아를 데리고 갔죠. 이수 눈에는 초아가 스치는 바람에도 넘어질 것 같아 위태롭게 보였고 몸을 쓰는 고된 훈련을 시켜 가족의 죽음을 떨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훈련장은 왕을 지키고 왕명으로 움직이는 무사들이 특수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초아도 무예를 익히는 무사를 보니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키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수한테 말을 하였죠. 저도 이곳에서 무예를 익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스승은 접니다. 네? 이곳은 있는 사람들은 엄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허나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을 익히고 나온 사람이지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수 선비님은 저와 같이 계속 함께 하셔도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아, 백수였구나. 어쩐지. 초아낭자, 나는 낭자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은 초아는 덩치만 큰 순진한 이수를 놀리는 재미가 솔솔했답니다. 이렇게 힘든 와중에 이수를 보며 웃을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여보게 저 낭자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우리가 아는 이수 대장님이신가? 맞네, 그려? 대장부 중에 대장부께서 어찌 작은 낭자한테 쩔쩔매는 것인가? 보고 있는 내가 부끄럽네. 헌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곳에 있는 큼직한 사내들이 초아 앞에서 다들 쩔쩔매니 이수대장을 흉볼 수가 없었답니다. 초아는 제일 단순한 사람들만 모여 있다 보니 놀리는 재미도 있어 조금씩 웃으며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수한테 체력 단련과 칼무에 활쏘기 등 피나는 노력 끝에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킬 정도는 되었던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초아는 18세가 되었답니다. 초아는 모든 무예를 일취월장하여 여무사로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허나 이수도 아무리 가르쳐 보려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었으니 말타기이었습니다. 초아는 말에서 떨어질 것 같아 말에 타기만 하면 엎드려 매달려 있어 이수 눈에는 그런 모습이 귀엽기만 했답니다. 그리하여 곱비는 이수가 잡고 천천히 움직여 급할 것 없다고 생각하며 훈련장을 돌다 보면 초아는 말 위에서 자고 있었죠. 이수는 그런 초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었으며 이수는 매번 자는 초아를 안아 방에 눕혔습니다.
이수는 초아가 자신의 품에 안겨 자신의 가슴에 파고들 때면 가슴 한 구석이 떨려왔고 그런 떨림이 설렜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면 초아가 먼저 자신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초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이수는 찾아다녔습니다. 헌데 훈련장에서 초아가 젊은 애송이와 말을 같이 올라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순간 눈빛은 이글거렸으며 얼굴은 도깨비 상으로 바뀌었고 온몸에 숨겨져 있던 근육들이 성을 내며 커지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무사가 큰일 났음을 알았습니다. 이수의 표정은 나쁜 놈들 작살 내기 전 나오는 표정이었으니까요. 그리하여 이수가 바라보는 곳을 보았는데 겁대가리가 상실한 녀석이 초아와 말을 함께 타고는 히이덕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하여 이수를 대장으로 모시는 도아라는 훈련대장이 덜 떨어진 차운을 불러 호통을 쳤답니다. 차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차운은 지금 하던 일 멈추고 막사로 뛰어갑니다. 초아는 자신으로 인해 혼이 날까봐 걱정이 되어 미안한 표정을 짓고는 말을 하였답니다.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이수는 그동안 초아를 지켜주고 싶어 참고 있었던 행동들을 애송이가 하고 있으니 너무 분에 참기가 힘이 들었던 거죠. 헌데 초아가 이수를 보고 활짝 웃고는 손을 흔들며 뛰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수는 그런 초아의 모습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 피어나 있었답니다. 그 모든 모습을 지켜본 훈련대장 도아는 기가 막힌 표정을 짓고는 피식 웃었습니다. 초아는 이수한테 와서는 말을 하였죠. 말을 같이 타주니 무섭지 않아 재미있었습니다. 그리 가르쳐 드릴까요? 이수의 눈빛은 사내의 눈빛이었으며 초아는 일찍이 알고 있었답니다. 헌데 답답하게도 같은 거리를 유지를 하며 초아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초아는 이수의 마음에 불을 질러보기로 마음먹고 제일 애송이 같은 차운과 말을 같이 탔던 거죠. 사실 초아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답니다. 다만 초아는 훈련을 받을수록 이수를 연모하게 되었고 이수도 자신을 연모해 주길 바랬던 거죠. 헌데 이제는 이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수의 눈빛은 초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렬하였으니까요. 그리하여 이수는 더 이상 초아에 대한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으며 자신의 여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런 마음까지 초아는 알 리 없었습니다. 이수는 초아의 가느다란 허리를 잡고는 번쩍 안아 말에 태우고 자신도 초아 뒤에 탔답니다. 그리고는 초아의 등에 바짝 밀착을 하고는 훈련장을 한 바퀴 돌았죠. 자신의 여인임을 알리고 누구도 접근하지 말라는 행위 같았습니다. 허나 훈련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아가 이수의 여인임을 일찍이 알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티를 내며 다녀놓고 정작 이수 자신만 몰랐던 거죠. 한편 좌상은 그동안 노력의 열매가 맺어졌고 드디어 청과의 본격적인 무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좌상은 어깨에 날개를 단 듯 부는 생각 이상으로 축척이 되었으며 이제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았고 왕조차 자신을 어찌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드니 좌상의 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답니다.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힘든 함성을 듣고도 손을 쓸 도리가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죠. 그리하여 왕은 좌상을 불렀습니다. 좌상은 아주 거만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는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왕은 그런 좌상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였답니다. 허나 좌상의 행동은 오만방자했으며 왕의 말도 중간에 잘라먹고 왕도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자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왕은 더 이상 좌상의 만행을 참아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죠. 그리하여 왕이 준비한 모든 것들을 대사원 통해 진행하라 명하였답니다. 한편 대사원은 왕의 명을 받고 둘째 아들인 이수에게 오늘 밤 출동 준비를 명하였습니다. 초아도 얼떨결에 복장을 받아 입고는 말을 타고 달렸죠. 그 모습은 천하를 움직일 것 같은 위압적인 행군이었답니다. 좌상은 너무 자만하여 앞만 보고 까불다가 자신의 길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왕은 좌상이 더욱 더 자만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길 기다렸습니다. 청과 좌상의 무역은 왕이 좌상에게 놓은 무덤이었답니다. 왕은 호판이 죽기 전에 좌상이 국고에 손을 대고 있다는 증거를 왕한테 보여줬으며
좀 더 판을 키워 좌상을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계획이었죠. 헌데 좌상이 살수를 시켜 호판의 가족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답니다. 왕은 호판이 죽었다는 소리에 절규를 하며 함께 있어 좋았던 벗을 잃었다고 생각했죠. 한편 좌상은 군사가 몰려온다고 해도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좌상이 키운 군사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지금 청나라 군사가 오기로 약조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허나 시간이 지나도 청에서 군사가 오지 않았으며 왕의 군사가 코앞에 왔다는 정갈만 받았답니다. 좌상은 청이 자신을 배신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지금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거죠. 왕의 비밀 조직단은 좌상의 집에 도착을 하였고 좌상의 군사를 압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죠. 초아는 좌상을 찾아 좌상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좌상의 방에는 아버지를 죽인 살수와 좌상이 있었죠. 초아는 이수가 집중적으로 알려준 것은 빠르고 정확하게 급소를 노리는 거였답니다. 살수는 애송이 초아를 보고 피식 웃었지만 초아는 사내보다 몸이 가벼워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죠. 그 사실을 몰랐던 살수는 한 방에 급소를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초아는 이제 좌상만 남겨놓았으며 이수는 초아를 찾아 방으로 들어오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수 눈에 초아의 망설임이 눈에 보였고 좌상은 그 틈에 초아를 죽이려고 숨겨진 칼을 뽑고 있었죠. 이수는 빠르게 뛰어가 초아의 등 뒤에서 왼손을 올려 초아의 눈을 가렸고 오른손으로는 초아의 칼을 잡고 내리꽂았습니다. 좌상의 비명소리와 함께 초아의 복수도 끝이 났죠. 초아의 눈물은 이수의 손을 적시고 초아의 아픈 마음이 이수의 심장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초아는 그렇게 이수의 품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거죠. 이수는 초아가 쓰러져 훈련대장한테 뒷정리를 부탁하고 말을 타고 달렸답니다. 이수가 도착한 곳은 앞으로 초아와 함께할 기와집이었습니다. 그 기와집의 마당에는 고운 금잔디가 파릇파릇 올라와 있었으며 앞으로 생길 아이들이 뛰며 놀 수 있는 큰 정원이었죠. 이수는 정원을 지나 초아가 자신의 부인이 되어 사용할 안방으로 안고 들어갔답니다. 안방은 진귀한 가구들과 여인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이불에 초아를 눕혔죠. 초아는 스르륵 눈을 뜨고는 이수를 바라보았답니다. 이수는 초아를 그윽하게 보고는 점점 얼굴을 내려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점점 입맞춤이 깊어갈 때 초아는 이대로 첫날 밤을 보내고 싶지 않았죠. 그리하여 육중한 몸으로 눌려오는 이수한테 말을 하였답니다. 저 씻고 싶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요? 아, 잠시만요. 이수는 급하게 나가 하인들한테 목욕물을 빨리 준비하라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목욕물이 준비가 되었으며 초아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 그동안 슬펐던 모든 것들을 앞으로 함께할 이수를 위해 씻어내었답니다. 초아가 씻는 동안 이수는 무지 바빴습니다. 자신도 씻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간편한 옷을 입고는 산에 있는 계곡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워진 몸을 계곡물에 담갔답니다. 이수는 계곡물이 자신의 몸을 감싸니 그리 시원할 수가 없었죠. 계곡으로 뛰는 내내 초아와 함께 할 밤을 생각하니 모든 예민한 곳들이 터질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이수는 목욕을 하고 초아가 기다리는 안방 문을 열었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초아는 이수가 준비한 고운 한복을 입고 단아한 자태로 이수를 보고는 수줍은 여인이 되어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수의 눈에는 아름다운 선녀처럼 보였습니다. 이수는 초아한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옷고름을 풀고는 거친 사내가 되어 초아를 안았답니다. 초아는 생각지도 못한 커다란 크기에 놀랐고 지치지 않는 체력에 또 한 번 놀랐던 거죠. 그렇게 둘은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첫날 밤을 거하게 치렀고 매일 밤을 첫날 밤처럼 보내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벚꽃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자만을 얘기하는 사자성어 중에 성기자타가 있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뜻으로 한 가지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그 재주만 믿고 자만하다가 도리어 재앙을 당한다는 의미가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자만의 마음에는 독선이라는 녀석이 쉽게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보이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이 업신여겨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 들리지 않을 때 내 마음에 독선이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벚꽃 야담. 구독,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벚꽃 야담과 좋은 인연을 맺어
항상 행복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